어렸을 때야 사랑 얘기, 사랑 노래만 듣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누굴 만나게 될진 몰라도 제 사랑도 마냥 아름답고 영원할 거라는 바보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들으면 미친 소리네 하고 넘어가겠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사랑에 대한 환상이 강했던 저는 고등학생 때 첫 남자친구를 만나 10년 가까이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제가 첫사랑이고요. 사실 고등학생 때 연애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일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남자친구 집안 때문에요. 남자친구는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무조건 자식이 집안 일으키길 바라는 딱 그런 부모님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엄청 가부장적인데다가 남자친구를 이리저리 자기들 입맛대로 구속하려는 경향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저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도 자기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었죠. 밝히는 순간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집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제게 부탁을 하길래 저도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혼나는 건 싫어서 그러자고 했었죠. 그런 반면 저희 집은 아버지가 중소기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계셔서 나름대로 여유있고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학생 때 이성교제하는 것도 불건전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부모라고 자식 인생에 다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비교적 개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용돈 받아 연애하는 형편이었던 저와 남자친구는 데이트 비용을 아끼려고 저희 집에서 자주 같이 공부하거나 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랑 남자친구랑도 자주 만나게 되고 남자친구를 만나보신 부모님도 요즘 아이답지 않게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잘하니 마음에 든다면서 대체 어떻게 사귀게 된 거냐고 저보고 놀리기까지 하셨죠. 남자친구도 자주 뵙는 저희 부모님께 깍듯하게 예우하고 가끔 저희 집 외식에 끼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가족처럼 두텁게 지냈었어요. 남자친구를 좋게 보신 저희 부모님이 여행 갔을 때나 어디 멀리 외출을 했을 때 남자친구 줄 것까지 알아서 챙기셨으니 말 다 한 거죠. 남자친구는 자기 집이랑은 전혀 다른 화목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기도 했고 부러워하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학창시절에 하는 연애는 기간이 짧기 마련인데 저희는 의외로 대학에 가서도 졸업하고 나서도 교제를 이어갔어요. 그러는 사이 저희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대학생에서 저는 수의사로, 남자친구는 사법고시생이 되었죠.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 바램대로 검사가 되기 위해 법대에 들어가서 사법고시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따로 벌이가 없었던 남자친구 대신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제가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전부 했었죠. 데이트하면서 쓰는 돈도 전부 제가 냈고 남자친구가 공부하면서 쓰는 교재비며 학원비며 생활비까지 전부 제가 책임졌어요. 네가 그러면 남자로서 내가 뭐가 돼? 됐어. 넌 공부에만 집중해서 빨리 합격해. 나도 공짜로 하는 거 아니야. 너 합격하고 검사 남편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처음엔 자존심 상한다며 그러지 말라던 남자친구도 청혼 아닌 청혼 같은 제 발언에 깜짝 놀라다가 엄청 좋아하면서 알겠다고 한마디 하고는 다시 공부에 집중하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도 대학 졸업한 지 좀 됐고 사귄 기간이 있으니 결혼 얘기가 슬슬 나올 법도 한데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처지 때문에 제게 감히 청혼을 못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저런 식으로 은근슬쩍 말해주니까 엄청 고마워하면서 자기 합격하면 꼭 결혼하자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사랑에 환상이 좀 있어서 꼭 첫사랑이랑 결혼까지 가고 싶다는 로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부로는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다 도전하는 사법고시여서인지 남자친구는 되게 아깝게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차라리 합격선이랑 차이가 엄청나면 에이, 불가능한가 보다 하고 포기라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정말 코앞에서 떨어지고 하니까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재수나 고시처럼 중요한 시험을 계속 준비하다 보면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사람이 많이 예민해지잖아요. 남자친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시험 공부가 너무 버겁다 보니까 다혈질로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별것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일이나 수술 때문에 잠시 연락을 못 받으면 나중에 저보고 뭐 하고 있었냐고, 혹시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추궁한다든지, 남자친구는 공부해야 하니까 저는 남는 주말 시간에는 주로 친구를 만나면서 보냈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꼭 보고해야 한다던지요.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남자친구 시험 때문에 연락이나 잠시 얼굴 보는 시간 같은 것도 전부 남자친구 위주로 맞춰주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남자친구가 너무 올가매는 거 아니냐 해도 워낙에 중요한 시험이니까 내가 편의를 봐줘야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사회생활하고 있는 데에 비해 남자친구는 아예 틀어박혀 시험만 준비하니까 당연히 옆에 저밖에 없고, 그래서 저한테 더 집착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남자친구와 제가 28살이 되던 해, 남자친구가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저도 사람인지라 불안함이 커졌는데, 드디어 남자친구가 합격해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마치 자기 아들이 검사가 된 것처럼 엄청 기뻐하시면서 남자친구를 호텔 레스토랑에 데려가 같이 축배를 들었어요.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차려주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이제 검사니까 더 이상 저희의 결혼을 가로막을 장애물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자친구가 정식으로 제게 프러포즈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흘러도 남자친구가 저희 결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시험 합격하기 전에는 버릇처럼 나 합격하면 우리 결혼하자 하고 말했던 남자친구가요. 결국 기다리다 지쳐서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있잖아,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자리 잡으면 서로 부모님한테 바로 말씀드리자. 전 바보같이 그 말만 믿고 또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 생각난 건데, 자리 잡게 되면 이라는 말은 결국 언제인지 확실히 모른다는 거잖아요. 애당초 자리 잡게 된다는 말이 정확히 뭐예요 대체? 답답해져서 제가 남자친구를 또 재촉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알겠다면서 자기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한번 인사드리러 가자고 약속하더군요. 정확한 날짜를 잡고 전 그날만 기다리면서 단정한 옷도 새로 사고 남자친구 부모님께 전해드릴 선물도 고르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 부모님 마음에 들 자신이 있었어요. 집안으로 따졌을 때도 남자친구네 집안보다 나은 데다가 그저 그런 집안이 아니라 나름 국가에 공헌하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도 부모님 배경 믿고 인생 대충대충 산 거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온전한 자기 병원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였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한 치 앞을 모른다고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수의사라 말하니 수의사란 직업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았고, 동물 고치는 의사예요 하고 풀어서 설명해드리니 그까짓 개나 고양이 새끼 고쳐서 돈이 되냐면서 시큰둥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촉망받는 직업이라고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하품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나마 귀를 기울이시던데 침구 관련 회사라는 거를 아시고는 이불 장사하냐면서 대놓고 비웃으시더라고요. 솔직히 기분 나빴어요. 차마 남자친구 앞이고 저보다 어른이니까 대놓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순 없었지만요. 남자친구도 나중에 그 일 가지고 자기 부모님이 너무 속물 같은 모습 보인 것 같다면서 자기가 대신 사과하더라고요. 사과만으로 기분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히 둘 사이에 있었던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너그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남자친구와의 결혼 생각을 아예 접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기어코 제가 보면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제가 목격한 게 천운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각별한 사이인 이모가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대서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만나서 같이 밥 한 끼 먹기로 약속했거든요. 차 막힐 거 감안하고 일찍 출발을 했는데 예상외로 일찍 도착해서 호텔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혼자 시간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입구에서 정장까지 차려입은 남자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여긴 웬일인가 싶어 그쪽으로 다가가려고 일어나려는데 바로 입구 앞쪽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여자한테 반갑게 웃으면서 다가가더군요. 옷에 걸친 거 하며 메고 있는 가방까지 멀리서 봐도 부잣집 아가씨라는 인상을 팍팍 풍기는 여자였어요. 가만 앉아서 지켜보니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어색하게 계속 웃는 거를 보니 어쩐지 선짜리 같은 느낌이 팍팍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의 결혼 얘기는 계속 미루고 있던 주제에 저 몰래 다른 여자랑 선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부하가 치밀었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숨어서 이걸 지켜보고 있지 하는 의문이 들어 당당하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얼굴을 보고 하얗게 질려 말까지 더듬고 여자는 아는 사람이냐며 남자친구에게 묻더라고요. 네, 제가 이 남자 여자친구 되는 사람이거든요? 죄송한데 혹시 지금 뭐 하는 건가요? 하고 제가 말하니 상대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남자친구를 보다가 뭐 이딴 망신이 다 있냐며 자기 앞에 노인물을 냅다 남자친구에게 끼얹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어푸하면서 얼굴에 있는 물을 닦아내고 자기를 잔뜩 노려보고 있는 제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고 자기는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다른 여자랑 선을 잡아서 그동안 다 무시했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부모 체면 깎아먹을 거냐고 이번 한 번만 선자리에 나가기만이라도 해달래서 정말 이번 한 번만 나온 거고 처음 나온 거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미리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았고 상황 설명을 하려면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말 못했다고요. 남자친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께 너무 실망했죠. 남자친구는 최대한 부모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저와 결혼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니 제발 자기를 믿어달라고 애원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답답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의 눈빛은 진심 같아서 한 번 더 믿고 싶어졌어요. 다행히 남자친구는 그 후로 전처럼 결혼 이야기를 회피하지도 않더군요. 저를 반대하시던 자기 부모님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이제야 두 집안 사이에서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죠.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검사면 대기업 회장 사위까지도 될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이 때를 써서 손해보는 결혼하게 됐다면서 솔직히 자기 아들 검사로 제대로 키워낸 값은 톡톡히 받아야겠대요. 그러면서 자그마치 제게 10억을 요구하셨어요.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는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남자친구와 사귀어오면서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에 대해 얘기해 준 게 있어서 아는데, 사실 남자친구 부모님은 남자친구한테 해준 게 뭐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녁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늘 저희 집에서 챙겨줬고, 사법고시 준비할 때 필요한 것도 전부 제가 돈을 대줬었고, 그거 말고도 저희 부모님이랑 제가 남자친구에게 해준 이런저런 소소한 것들을 합하면 별거 아니라 생각해도 의외로 꽤 되거든요. 물론 진지하게 돌려받을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서 해준 거긴 했지만요. 아무튼 요점은 남자친구 검사되는 데에 있어서 남자친구 부모님은 딱히 기여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친구는 집에 있으면 자기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고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골 아파서 공부 방해된다고 늘 집에 나가서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 키워서 검사 만든 것 마냥 으스대고 있으니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는 진짜 귀신에 씌었는지 어쨌는지 10억을 마련해서 그걸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 이 일 말씀드리면 자존심 상해하시고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실 것 같아서 부모님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랑 모아놓은 목돈을 합해서 저 혼자 10억을 마련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부모님 입 찢어져라 웃고 싶은 거 겨우 숨기면서 그제야 결혼 날짜 잡자고 고고한 척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은 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긴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청첩장까지 보내니 이제 실감이 났죠. 그런데 며칠 안 있어 제가 청첩장을 보냈던 친한 친구로부터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친구랑 오래전부터 친했었는데 그동안 일이랑 결혼 준비에 파묻혀 사느라 연락할 여유나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반갑고 그리운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친구의 얼굴을 보니 안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 물으니 친구가 대뜸 지금부터 자기가 할 얘기 듣고 너무 놀라지 말라고 저보고 현명하게 처신 잘했으면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뭔데 그러냐고 재촉하니 우물쭈물하던 친구도 그제서야 입을 열었죠. 친구가 카페 테이블에 웬 청첩장을 쓱 내밀더군요. 열어서 펴보니까 제가 친구에게 보낸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식 청첩장이었어요. 이건 갑자기 왜? 하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물으니 친구가 다른 종이를 하나 더 꺼내더군요. 그것도 느낌상 청첩장 같았어요. 한번 펼쳐서 안에 내용 봐봐. 친구의 말에 청첩장을 펼쳐보니 그 청첩장은 저보다 일주일 먼저 잡힌 결혼식인데 자세히 보니 신랑 이름이 제 남자친구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동명이인인가 싶었는데 신랑 부모님 이름을 보니 역시 남자친구 부모님 성함과 똑같더군요. 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듯 청첩장을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 제 친구가 말해주더군요. 친구네 집안도 법조계와 연이 닿아 있어서 남자친구의 다른 결혼식 청첩장을 먼저 받았는데 그 후에 제 청첩장을 받아보니 신랑 이름이며 신랑 부모님 이름까지 똑같아서 뭔가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이상해서 고민 끝에 제게 연락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저 말고 남자친구와 식을 올릴 다른 여자네 집안이 할아버지가 전직 판사에 아버지는 현직 판사, 어머니는 대기업 총수 조카인 어마어마한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안 때문에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는 것 같다면서요. 친구의 이야기까지 전부 듣고 나니 그동안 남자친구가 저 몰래 선보러 다닌 거며 묘하게 결혼 진행이 늦어지던 것까지 전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비시댁, 아니 그 자식 집안에서 요구한 10억도 저랑 결혼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홀라당 받아먹으려고 한 것 같았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걸 갖다 바치고 진짜 제 스스로가 너무 미워지더군요. 그렇게 자책의 늪에 빠지려던 절 붙잡아 준 게 제 친구였어요. 친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냐고, 미리 알게 된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그 자식 결혼식에라도 가서 같이 깽판 치자고 해주더군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친구와 함께 그 자식의 결혼식 날 결혼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원래 제 결혼식에 입으려 했던 웨딩드레스를 입고요. 거의 발목까지 오는 긴 코트를 입고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식장에 앉아있던 친구의 문자를 받고 결혼식장 문을 벌컥 열어 제끼며 식장 중앙으로 달려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가리려던 코트도 벗어 던졌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한테 집중됐고 그건 그 자식이랑 그 자식과 결혼하려던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여기로 어떻게? 어떻게 날 두고 결혼을 해? 우리 결혼식이 다음 주인데. 우리 뱃속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러면 안 돼. 그동안 너 판사 만든다고 우리 집 재산 축낸 거 하며 너희 부모님이 우리 결혼 조건으로 나한테 10억 요구하셔서 그거 내가 갖다 바친 거 알고는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쓰러져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제가 식장이 떠나가라 오열하는 척하며 큰 소리로 그 자식에게 외쳤습니다. 기왕 깽판 치는 거 제대로 하려고 어느 정도 각색을 거쳤던 내용인지라 모든 사람들이 눈을 땡그랗게 뜨면서 저와 그 자식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그 자식도 예상치 못한 저의 난입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신랑 측 부모석에 앉아있던 그 자식 부모님이 제게 와서는 거리낌도 없이 뺨을 찰싹 때리시더라고요. 그 힘이 너무 세서 순간 균형을 잃고 휘청인데다 드레스를 입고 있었던지라 바로 넘어졌죠. 그리곤 제 드레스 자락을 마구 짓밟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여길 와? 한 번 더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어? 오냐? 좋을 대로 해주마. 그러면서 다시 손바닥을 치켜들어 바로 내리치려고 하셨죠. 당연히 또 맞을 줄 알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 볼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뭔가 싶어 살며시 눈을 뜨니 그 자식과 결혼하려던 여자가 팔뚝을 잡고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말하더군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수준 안 맞아서 못 해먹겠네. 이상하게 결혼 서두를 때부터 알아봤는데 나 참 결혼하자고 애원하면서 우리한테 10억 갖다 바친 것도 다 이분한테서 뺏은 거였나봐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모님이 뜯어 말리셨는데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죠. 신부 측 부모석에서도 두 사람이 일어나시더니 체면 구겨지게 뭐하는 거냐며 용서하지 않겠다며 두고 보라고 그렇게 한마디씩 한 다음 그 자식을 노려본 후 결혼식장을 빠져나가더군요. 신부 측 하객들은 절반이 저마다 웅성거리면서 기분 나쁘다는 듯이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자식이 그 여자분 앞에 무릎 꿇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그래도 어떻게 결혼식 하는 도중에 파혼을 해. 다시 생각하자. 제발 이렇게 빌게. 일 소문나면 앞으로 누가 나랑 결혼하려고 하겠어. 어? 한 번만 봐주라. 그걸 한심하다는 듯 듣고 있던 여자분은 그 자식을 내려다보면서 또 한마디 했어요. 아니, 이런 짓을 벌이고도 계속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는 자식은 처음 보네 진짜. 하기야 누가 감히 너랑 결혼하려고 하겠어? 이참에 평생 혼자 살다 죽어. 넌 그게 어울려. 그리고 제게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나중에 연락하라고 하고는 식장을 나갔습니다. 저도 친구와 함께 식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죠. 그 자식이며 그 자식 부모님이며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해댔는데 딱히 듣고 싶은 목소리도 아니고 받아봤자 좋을 일도 없을 것 같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식장에서 그 여자분이 남긴 전화로 연락을 했죠. 목소리를 들어 보아하니 그 여자분인 것 같았어요. 아까 식장에서 뵌 분 맞죠? 솔직히 고마웠어요.
하마터면 그런 저급한 사람들이랑 평생 한 가족으로 살 뻔했네요. 전화하라고 한 건 돈 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쪽이 그놈 집안에 갖다 바친 10억 고스란히 그 집안에서 우리 집으로 갖다 바쳤거든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게 맞는 거니까. 그 여자분은 다행히 상식이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고생 많았다며 위로도 해주시고 혹시라도 계속 전화 오고 귀찮게 하거나 무슨 일 생기면 자기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다시 연락해도 괜찮다고 했죠. 저는 그 여자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일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그 자식은 결혼식에서 있었던 난리로 여자분의 집안 어른들을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법조계 인사들에게까지 제대로 찍혀서 어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시골로 전근 갔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소식을 전해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이후로 동물병원이 더 잘 돼서 계속 확장과 이전을 하다가 지금은 새로운 동물병원 오픈을 준비하고 있네요. 일이 일이었던 만큼 사람 만나는 게 조금 두려워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봄은 온다고 다시 또 좋은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과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을 했어요. 앞으로는 동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하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